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카오뱅크 상장 축하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이 주식의 타임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애플 아이폰 아동 성착취 검열. 네 번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어느덧 한 주가 끝났는데요. 기대분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기리분들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이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카카오뱅크 따상 실패도 금융대장주 등극.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만 얼마로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플러스 청약을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기릿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가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대어 불패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한 주당 몇천 원의 손실에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릿 또 이런 카카오뱅크가 조금 고평가 논란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은 목표가를 낮게 잡아서 만원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까고 나니까 이게 웬걸 엄청나게 쭉쭉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6일 증시에 입성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를 치솟는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단숨에 금융대장주로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기대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신한지주 그리고 KB는 20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는 30조를 뚫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카카오뱅크를 팔고 나면은 KB금융을 1.5개 살 수 있고 신한금융투자도 1.5개를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장중 시총이 32조 3천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포스코랑 삼성물산을 제치고 시총 12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로써 카카오는 KB금융을 밀어내고 금융대장주로 우뚝 섰다고 하네요. 자,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는 67,800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32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아 자동차를 제치고 11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진짜 미쳤다, 고평가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눈에서는 이 카카오뱅크는 그냥 단순히 은행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 플러스 플랫폼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하죠. 한국투자증권 오늘 또 먹통이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거래가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면 다른 증권사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MTS 목통에 카뱅 투자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솔 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날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산 장비의 고장은 아니며 단순히 트래픽이 늘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물리적인 복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접속자가 빠지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어플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조금 과장을 보태서 1초에 몇천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뱅크 투자자들은 적기에 매도를 못한 탓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접속 장애를 통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으로는 MTS 접속이 지연됐다고 해서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나 전화 주문, 지점 방문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화 주문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많이 몰려서 불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점 방문도 이거는 당연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사용했으면 됐다라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HTS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로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MTS만 이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원했던 가격에 카카오뱅크를 팔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며 우선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매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날 카카오뱅크가 26%까지 올랐던 시간대에 MTS 접속을 시도했으나 안 됐고 이후 26%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했을 때 보상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분들이 제일 처음에 접속이 잘 안 된 다음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10몇 %대 그때 매도를 하셨다면은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다른 뉴스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HK 이노엔 9일 코스닥 신규 상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 HK 이노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K 이노엔 또 청약하신 기리분들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주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통신주의 시간, 5G 수혜, 장비주 반등. 자, 지금까지 우리의 속을 썩이고 있는 5G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살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시각을 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를 앞둔 통신주가 본격적인 상승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 3사 모두 지난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데 초고속 인터넷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최근 약세를 보인 통신 장비주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합니다. 자, LG유플이랑 그리고 KT, SK텔레콤이 잇따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들 통신 3사 모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5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동전화 사용자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을 말하는 ARPU가 쭉쭉 늘어나면서 통신 부분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배당금 상승 기대로 이어지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달부터 삼성과 애플의 신형폰 판매가 시작되면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ARPU가 오르는 이유인 5G 순증 가입자 폭도 확대될 수 있어 하반기 통신 부분 실적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경쟁은 일회성이고 그리고 5G 가입자들은 쭉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신 장비 업체의 경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최근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고 트래픽 증가폭을 고려하면 하반기 통신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통신 장비 업체들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 코스피보다 2.5% 밑돈 통신 업종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통신주 중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배당 증가 기대감이 커지는 KT와 LGU+, 그리고 플러스 통신 장비주는 5G 수혜 기대감이 큰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 RFHIC 등의 집중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솔직히 5G 많이 속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속을지 모르니까 한번 이러한 시각을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눌려 있었다고 앞으로 계속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업이 오르기 시작하면 쭉쭉 더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기반은 실적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면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통신사인 KT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오르는 흐름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솔리드.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현재 다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120에선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딪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 번째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때부터는 5G의 약진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버진 우주관광 티켓값 2배 뛰었다. 1인 최저가는 얼마? 자, 빠르게 가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매 최저가는 45만 달러 5억 1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매할 수 있는 좌석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1인용 좌석, 그리고 가족, 친구, 연인을 위한 다인용 좌석, 마지막으로 전체 좌석 이런 걸로 나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10년 전이죠. 2005년에서 2014년 당시 예매가는 20만 달러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2배 정도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우주여행을 꿈꾸는 사람이 무려 600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600명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예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관광은 2022년 3분기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70세 이상 취업자 사상 최대 80대 알바생도 체력 좋아요. 자, 최근 들어 워킹 시니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지하 1층에서는 한 세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6분이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랑 용인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9년에 만든 곳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평일 하루 3시간씩 월 평균 16회를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희를 넘은 70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일자리를 갖는 이른바 워킹 시니어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는 165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이 늘었고 그리고 전분기보다는 34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분기 3.6%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2분기에는 6%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6%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르신이 계시는 세차장은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맡기는데도 왠지 좀 죄송한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터지는 라이언 매직 카카오 또 최고 실적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카카오가 올해 2분기 광고 매출이랑 커머스 부분에 역대급 호실적 등에 힘입어 또 한 번 최고 실적을 썼다. 라이언 캐릭터로 대표되는 카카오 브랜드의 친숙함이 손대는 분야마다 터지는 플랫폼 효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하반기에는 콘텐츠와 모빌리티 부분 서비스를 더 강화해 연 매출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다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늘었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3,500억, 영업이익 1,600억을 올렸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66%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카카오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이 카카오는 멈출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퀄컴 9천억 원 웃돈 얹어 자율주행 기술 업체 인수전 가세.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 설계 공급업체 퀄컴이 자율주행 기술업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지난번에 같이 보셨던 뉴스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30조를 들고 있는데 그 돈으로 자동차 반도체 기업을 인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공부했던 적이 있죠. 한번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비오니어라는 회사를 38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해, 그러니까 4조 3천억이라고 하네요. 양사가 계약 조건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퀄컴이 아니 잠깐만 우리가 돈 더 줄게, 그래서 얼마 줄 건데? 라고 했더니 9,100억 원이나 더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오니어는 당연히 땡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그나와 합의를 파기할 경우 1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원을 마그나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9,000억을 더 받는 게 당연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블룸버그 통신은 퀄컴이 비오니어를 인수할 경우 운전자 지원 기술이라는 떠오르는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퀄컴은 스마트폰 칩 공급업체로 널리 알려졌지만 자동차용 칩도 10년째 공급해왔고 지난해에는 스냅드래건 라이드라고 불리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칩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네요. 비오니어 주가는 퀄컴이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뉴욕 증시에서 28%나 쭉쭉 올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동보호 판도 바꿨다. 애플 아이폰 아동 성착취 의심 이미지를 찾아내 신고한다. 검열 논란도. 자, 애플 아이폰에 자동으로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식별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탐지해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같은 기능을 담은 아이폰 소프트웨어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뉴럴 매치로 알려진 해당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이랑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잡아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일정한 개수가 넘는 아동 성착취 의심 이미지가 아이클라우드에 게시되면 애플은 해당 이미지들을 검토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애플은 아이폰 문자 메시지 앱 아이메시지에 아동 성착취 의심 사진이 공유가 되는 경우 해당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회장은 성명을 내고 애플의 아동보호 강화는 판도를 바꿨다며 현실은 사생활 보호와 아동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환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향후 아동 성착취 게시물을 넘어서 테러, 반정부 시위 등 다른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플은 당연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감시나 기기의 콘텐츠 검열을 위해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앞서 나갔던 애플이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두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머스크가 조금 왕따가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스크 이상하지 않아? 테슬라 빠진 백악관 전기차 행사. 자, 지금 현재 전기차 1등이라고 하면 당연히 명실상부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기차 정책 발표 행사장에는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야, 이상한 것 같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2030년까지는 신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무공해 차량으로 채우는 목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는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이러한 차량이 참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판매 1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관계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전기차는 다 이렇게 전시가 되었는데 테슬라 차량 또한 전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국내 수산물 20% 할인, 정부 소비 촉진 나섰다. 정부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국내 수산물을 20% 싸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추진하며 소비 촉진과 어가소득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수산대전 행사는 정부가 2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입 시 1인 만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 방식은 20% 할인 원칙을 적용하되 다음 달 진행되는 추석 특별전의 경우 명절 물가 관리,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할인 한도를 1인당 2만원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래에 있는 해산물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산 원물을 활용한 밀키트 상품에도 20%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기름분들은 한 번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가 끝나고 있습니다. 삼성 새 폴더블 폰 기대감 고조. 지난번에 봤던 뉴스랑 비슷하네요. 부품 수혜주 눈길. 8월 11일날 삼성전자의 새로운 핸드폰이 공개가 되죠. 그래서 관련 부품 수혜주에도 관심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키움증권은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치를 617만 대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점유율은 86%를 예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1일날 삼성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열고요. 이에 따라 폴더블 폰 관련 부품주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파인테크닉스, KH바텍, BH를 꼽았다고 하네요. 자, 둘 다 차트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공부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오늘의 기업은 하나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KTNG 추가적인 하향 리스크 제한적. 키움증권은 KTNG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 10만 3천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배당 매력과 NGP, 차세대 제품 사업의 확장성이 기대된다는 판단이라고 하네요. 자,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환율이 반등하고 있고 면세점 채널의 기저효과도 본격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하향 리스크는 크지 않다며 내수담배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 NGP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현재 KTNG는 82,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는 몇 개월째 여기서 지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갑자기 10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장점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플러스 누구나 인정하는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느려도 좋으니 마음 편한 투자가 좋다. 그렇다면 이 KTNG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업들 오늘은 치킨데이인 거 알고 계시죠? 치킨 시키세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